네, 이슈 진단 한 주간의 주요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이슈들까지 진단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증권 임성호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예고에도 이미 나간 바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XR. 오, 아주 사진이 멋있는데 어떤 이슈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예,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고 이제 그 자체는 이제 고가라서 사실 대중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대중화되는 기기로 나올 걸 예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UEVR이라는 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이제 유니버설 언리얼 엔진 VR 모드의 약자인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무료로 3D 게임으로 전환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머들 사이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한 1000여 종의 게임이 벌써 이 UEVR로 테스트를 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료라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에 게임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올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이러한 게임주가 최근 다시 한번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에 좀 시그널을 보냈어요.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UEVR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UEVR 테마에서 게임주가 궁극적으로 제일 수혜를 보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21년에 메타버스 테마가 떴다가 급하게 죽었던 이유가 콘텐츠가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이 UEVR은 갑작스럽게 3D 콘텐츠가 대폭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갑자기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따로 비용을 들여서 3D 게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상황이고 일단 초반에는 이제 슈팅이나 레이싱 같은 좀 가벼운 게임부터 아마 이제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XR 환경 내에서 어떤 초현실적인 환경이나 이제 어떤 뭐 게이머 이제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는 이제 MMORPG가 결국에는 또 이 궁극적인 이 수혜가 될 것 같아서 뭐 우리나라에 MMORPG 만드는 게임사들 많죠. NC소프트, 펄어비스,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벼운 게임부터 주목을 해봤을 때는 크래프톤 그리고 그 다음 MMORPG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에 사실 XR 관련주 메타버스가 죽으면서 확 가라앉았다가요. 이 비전 프로가 뜨면서 기대감과 함께 또 샥 올라와 줬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아마 비전 프로를 자극을 받아서 그리고 이 UEVR이라는 이 툴의 자극을 받아서 지금 아마 제작사들이 XR 기기에 경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반기 내로 메타가 네. 보급형 오큘러스를 출시할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도 올해 내에 출시를 할 걸로 최초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오큘러스의 FP12를 공급하는 뉴프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AI 기반의 그 고화질 영상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포바이포라든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이제 라운텍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기술에 있어서는 일단 주목받을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 게임까지 관심 겹도 픽해봤습니다. 과연 두 번째 우리가 진단받을 이슈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뚜렷해지고 연착륙 기대로 시장은 안도를 했는데 이번 FOMC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를 거의 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원래 98%까지 네, 갔잖아요. 굉장히 높았던 연초만 해도 그렇게 높았었던 게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너무 견조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번 FOMC에서는 3월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로건 총재가 그 QT 감속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QT 이 얘기가 이미 오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1월 FOMC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연준의 이제 여갈피 잔고가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아마 이 속도면은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에는 이제 이 잔고가 소진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QT 속도를 좀 이제 감속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동성에 사실 가장 많이 기대를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에서 너무나 약해요. 네. 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해도 왜 인하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유가? 네.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계속 견조한 상태에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해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지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더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관전 포인트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역시 홍해 리스크가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홍해 물류 사태에 대한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12월 초에 후티 반군이 그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후에 SCFI가 2배 정도 급등한 상황이고요. 다만 유가는 이제 그 12월 초 대비 지금 현재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오른 거는 미국의 한파 때문에 약간 생산에 차질이 있던 부분,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소비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른 부분인데요. 일단 유가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후티를 이제 몰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홍해 물류 사태에 대한 현재 상황, 그 밖으로 다시 팬데믹과 같은 고물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상 우리는 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유가랑 이제 상품 물가인데 네. 유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크게 급등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이란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란 뭐 지역적인 분쟁들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는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양국 다 정치적인 이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랑 사우디 세계 최대 1, 2위 원유 생산국 두 나라가 모두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의지가 최근에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어디가 유가의 상방은 좀 막혀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유가에 대한 네. 흐름까지 지표봤습니다. 공급단과 수요단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은 이러한 유가 흐름보다는 홍해발, 이 지정학적 위기감으로 해운주 그리고 물류주가 계속해서 동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뭐 투자 전략이라던가 최선호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상품 물가 얘기를 조금 빼먹었는데 일단 팬데믹 때처럼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팬데믹 때는 전 세계 항만의 하역 작업이 올스톱됐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니고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는 사실 컨테이너 선박 수가 늘어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마침 올해 컨테이너선 신규 공급 예정 규모가 사상 최대거든요. 네. 전년보다 40%나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여지가 있고 유럽 내에서는 또 분열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유럽이 가장 홍해에서 물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그 군사 행동에 사실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말씀하신 해운주 관련 쪽은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홍해 리스크 그리고 전반적인 관련 네. 기업들의 분위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슈 진단 오늘 메리츠증권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